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자와 관련된 잘 알려져 있는 글들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 개념들이 이런 글들 속에 잘 알려져 있는 글들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 보고 이해를 더해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공자는 인을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공자는 단계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도덕의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모에 대한 효이고 가족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우애죠. 그래서 효제다. 도덕의 출발점은 가족인데 효제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평생 효의 대상인 부모와 재의 대상인 형제 자매와만 살 수는 없는 일이죠. 타인들을 만나야 되겠죠.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죠. 타인들을 만날 때 내가 도덕적인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충서를 제시했다. 충서는 이해와 관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해와 관용이다. 타인에 대해서는 충서를, 가족에 대해서는 효제를. 효제는 출발점이고 충서는 사회생활, 타인을 대하는 나의 도덕적인 자세의 구체적 방법이다. 자, 그 밑에 질문을 봅시다.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에게 공경하며, 윗사람은 나의 형제 중에 윗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집안 사람들 중에 윗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 효제입니다. 효제.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 충. 남에게 믿어야 한다. 효제충신이죠. 효제충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를 잘 닦으며, 인도는 우리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도자가 도로를 의미하는 도가 아니라 삶의 길을 의미합니다. 삶의 길. 자, 삶의 길일 수도 있고요. 인생의 길일 수도 있고요. 도덕의 길일 수도 있고요. 도덕의 길. 그리고 진리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길. 진리의 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고민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는 돌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사람이 돌을 닦는다. 잘 닦으면 어진 사람, 인인이 된다. 인인. 어진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인이 되기 위해서는 효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자가 봤을 때 돛 닦는 출발점은 효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갑시다. 어진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고, 자,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인간답다, 사람답다 라고 했습니다. 남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감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별표 하나 붙여놓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감을 의미하는 글자가 바로 서입니다. 서. 자, 남의 감정과 고통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인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공자가 공감을 곧 어진 사람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가르침들을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자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께서 대답을 했어요. 제자야, 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서입니다. 그만큼 공자는 이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축의급인도 이야기했고 기소불욕, 물시여인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글들은 다 서를 의미하고 있죠. 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극기복례를 이야기합니다. 극기복례. 하루만이라도 극기복례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루만이라고 하는 것은 원데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실제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극기복례가 절실하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값어치가 있고 그러하다라는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극기복례하면, 그만큼 소중한 극기복례를 하면, 천하, 온 세상인데 온 세상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인에 귀의할 것이다. 귀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이라고 하는 이 도덕성을 잃어버렸어요. 춘추시대라고 하는 곤란한 시대를 살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극기복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돌아갈 것이다. 도덕성을 회복할 것이다. 자,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자, 인은 그만큼 절실하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남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나는 인 실천을 위한 능동적 주체가 돼야지 수동적인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자, 따라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입니다. 효제의 실천을 통해 정치를 하면 이것이 바로 정치하는 것이다. 공자의 덕치 사상은 수기 안인이죠. 수기 안인. 도덕적인 모범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군주의 도덕성에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제의 실천이라고 하는 도덕의 출발점과 정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정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를 도덕과 별개의 것으로 정치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도덕적인 감화를 줄 수가 없죠. 도덕적인 감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 형과 벌로서 통치를 하게 되겠죠. 자, 생각해 봅시다.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권력은 힘이 있어서 백성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권위는 힘이 없더라도 정당성이 있어요. 정당성,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복종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순종. 덕치는 이 권위가 있는 거죠. 도덕적인 권위가 있는 거고, 덕치하지 않는 사람들, 본인의 도덕성은 없지만 통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권력을. 그럼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일단은 말은 듣겠죠. 하지만 바람직하진 않다. 이것이 도덕적인 정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그 사람됨이 효제를 하면서도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적다. 윗사람 범하기 좋아하지 않고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도덕의 출발점으로서 효제를 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범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국가의 난을 일으키지 않는다. 공자는 혈연적 봉건제도, 주례죠. 주례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효가 윗사람에 대한 아래 위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아래 위에 대한 분별심이죠. 분별심. 자, 이 분별심이 국가로 갑니다. 국가. 그래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성으로서 효제를 잘 갖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위아래가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밑에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자, 근본에 힘쓴다. 넘어가겠습니다. 개강자는 정치인이거든요. 조금 높은 정치인.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정치정입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정치란 바로잡는 것인데, 바를정입니다. 이 바를정자는 도덕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올바름이다. 공자의 도덕정치, 바로 덕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개강자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무도한 자를 죽여 없애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무도한 자, 극악무도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은 어떻냐? 이 사람을 없애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겁먹겠죠.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공포정치 느낌도 조금 있죠. 자, 공자께서 답했다. 정치를 한다면서 어찌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당신이 선하고자 하면 백성들은 자연히 선하게 될 것입니다. 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이 문장이 유명한 문장이거든요. 물결 표시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다. 풀은 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눕게 되어 있다. 도덕적인 권위가 백성들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백성을 정으로 지도하고 형으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을 정치를 정치로 보는 정치를 도덕으로 보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 통치하는 정치로 지도하고 형벌로서 겁도 주고 그렇게 해서 가지런히 하려고 한다. 가지런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복종한다 그거죠. 말 잘 듣는다. 그들은 형벌을 피하고자 할 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군주를 존경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저러는 거니까 살기 위해서 말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없죠.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 안다. 자, 양심이 생기게 된다. 넘어가서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군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명부정, 이름이 바르지 못하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삐뚤빼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군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에 자,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실질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실이 이름에 걸맞아야 한다. 군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실제로 하는 행동과 현실이 맞아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맞아 들어가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 자, 오늘 우리 군주님께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신하들과 회의를 하셨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군주가 본인의 재미를 위해서 향락과 사치를 즐기셨다라고 하면 군주답지 못하죠. 군주답지 못하죠. 이게 바로 말이 순조롭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군주가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나는 오늘 사치와 향락을 즐길 것이니 준비하고 있거라 라고 하면 그걸 듣는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고, 국가는 군주와 신하와 백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조화로워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군주가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전체가 조화롭지 못해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못하고, 다 잘못된다 그겁니다. 형벌이 알맞지 못하면 백성은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백성들은 국가라고 하는 곳에 의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곳이 없게 된다. 자, 넘어가세요. 대동사회를 의미하는 지문입니다. 큰 도가 행해지고 어진 자와 유능한 자가 충용되면, 충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자와 유능한 자가 그 직책에 오른다, 그 직책에 올려주는 것을 충용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자, 이타적이죠. 이타적이다. 자, 여기서부터 나이 든 사람이 적절하게 살 수 있고, 젊은 사람이 적절하게 살 수 있고, 어린이가 적절하게, 호라비, 과부, 고아, 병든 사람도 모두 적절하게 부양받는다. 모두가 다 좋죠. 모두가 다 좋다. 모두가 다 좋고 이타적이죠. 남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재물의 낭비를 싫어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소유하지 않는다. 이타적이죠. 노동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죠. 게으른 것을 싫어하죠. 도덕적이죠.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타적이죠. 그래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게 부양받을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대동사회다. 대동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